오늘은 드디어 제 럭키 버킨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처음 에르메스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BKC 위시 컬러를 얘기하면 골드, 에토, 블랙을 많이들 얘기하시죠. 저도 그렇게 위시 3종을 완성했습니다. 사실 왜 그렇게 에르메스를 좋아해 라고 하면 저는 가방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연찮게 취미로 가죽 공방을 다니면서 가방을 만들게 되었고 그 가방이 에르메스 벌킨 켈리였어요. 가방을 직접 만들다 보니 에르메스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게 되었고요. 직접 만든 가방도 좋지만 그 브랜드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에르메스 제품을 하나 사고 싶었어요. 그때가 2012년이었고 그때도 이미 에르메스 가방 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2011년만 해도 에르메스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면 가방을 준 적이 있더라고요. 당시는 에르메스 옷을 입지도 않았고 주얼리는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가방을 받을 길이 없는 거죠. 남편은 해외 매장에서 가방 사는 게 조금 더 쉽다고 하니 해외 매장에서 사자고 했지만 저는 국내 매장에서 받고 싶더라고요. 그런 바람을 갖고 열심히 가죽 작업을 했어요. 남편 서류 가방도 만들어주고 악어 지갑도 만들어주고 방 하나는 가죽 작업실로 꾸미기도 했고요. 가죽 작업을 하는 데는 재료가 많이 필요한데 실이며 가죽 피알기며 가죽이며 이런저런 거 사서 작업하는 시간이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절 사진 보면 친구들이 웃어요. 구두수 성공이냐고. 하나 뭐에 꽂히면 진심으로 파고드는 편이라 피렌체에 있는 가죽 박람회도 다니곤 했어요. 그 추억의 시절 13년 전 제가 만든 첫 버킨입니다. 토고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눈물 자국이 많이 보이죠? 가죽 작업하는 사람들은 이 눈물 자국도 좋아합니다. 제가 직접 만든 버킨이니 귀하기도 하지만 막 다룰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해요. 그때만 해도 버킨 35가 제일 인기가 있었고 30이 좀 뜨려고 하는 시점이었어요. 겉은 토고, 안은 크리스페로 만든 버킨이고요. 매장에서 받은 버킨과 비교해보면 가벼워서 좋아요. 벌킨 안은 보통 이 크리스페 가죽이 들어가고요. 자세히 보면 많이 본 가죽일 거예요. 가방 안이나 지갑 소품 등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렇게 가죽 가방 작업을 하면서 에르메스 버킨을 사고 싶었지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사실 10년 전만 해도 아더백으로 불리는 백들은 매장에서 워크인으로 살 수 있던 시절이거든요. 저도 버킨이나 켈리 하나만 있으면 되라고 말했지만 그 시절 야금야금 아더백을 다 모으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죽 작업을 하다 보니 일반 버킨보다는 좀 특별한 버킨이 갖고 싶더라고요. 이런 아를레킨 버킨이라든지 길리 버킨이나 켈리. 그 시절 길리 버킨이나 켈리를 만들고 싶어서 발렌시아가 가방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자, 버킨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한 땀 한 땀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합체 작업을 하고요. 이렇게 만든 가방은 솔직히 산 가방이랑 비교할 수가 없죠. 벌킨이나 켈리 꿈을 품은 채 3, 4년이 지났습니다. 인스타에서 인치님이 40 사이즈이긴 하지만 벌킨 골드를 워크인으로 만났더라고요. 그때가 2017년이었고 그때도 버킨이나 켈리는 실적으로만 살 수 있는 시절이었어요. 그래도 작은 희망이 생긴 거죠. 어느 날 저녁 매장을 지나가는데 셀러님과 버킨이 쇼윈도에 보이더라고요. 그 시절은 디스플레이만 돼 있으면 무조건 살 수 있는 시절이었거든요. 떨리는 마음으로 매장에 들어가면서 남편에게 허락을 받고 사실 남편이 더 좋아했어요.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제가 갖고 싶던 길리 버킨 35 사이즈를 워크인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버킨이나 켈리 이야기를 하면서 에르메스를 알게 된 남편도 아직도 버킨을 워크인으로 만났다는 거를 기적처럼 생각해요. 블루 파라다이스 길리 버킨. 일반 버킨보다 300 정도 비쌌어요. 사실 매장에서 켈리나 버킨을 받는 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2017년도에 국내 매장에서 워크인으로 버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는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파리에서 캘리백을 워크인으로 받은 거는 해외라서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국내에서 워크인으로 받은 버킨은 실적을 쌓고 있지는 않았지만 조심스럽더라고요.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서 자신있게 얘기하는데 저는 저의 첫 버킨과 첫 캘리를 모두 워크인으로 만났습니다. 더더구나 첫 버킨은 완전히 럭키 버킨이었죠. 첫 럭키 버킨과 제가 만든 첫 버킨. 이 두 가방은 볼 때마다 진짜 뿌듯해요.
매장에서 버킨이나 켈리를 받을 때 조금 특별한 아이를 주시며 고민들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만일 실적을 쌓고 있는 상황에서 길리를 주셨다면 좀 고민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이 길리 버킨도 매장에 디스플레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버킷 사이즈 고민하시는 분들 25와 35 사이즈 비교입니다. 키가 169라 체격이 있는 편인데도 저는 버킨 25 사이즈를 제일 선호하고요. 켈리도 25 사이즈를 원했습니다. 35 사이즈는 멋스럽기는 하지만 진짜 무겁긴 해요. 그래서 저는 30도 그다지 별로고요. 앞으로도 25를 제일 잘 될 것 같습니다. 켈리도 25 사이즈가 좋은데 아쉽지만 워크인으로 28 사이즈를 받았었고요. 사이즈 고민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들어보시고 선택하세요. 가죽 공방 얘기하다 보니 이전에 만들었던 켈리 포셰트도 생각나서 꺼내봤어요. 이건 친구가 만들어서 준 작업이고요. 진짜도 아닌데 왜 들고 다녀?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때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만든 가방이라서 솔직히 너무 소중하게 잘 갖고 다녔습니다. 그 시절 만든 가방들 사진 보면 사실 이 가방들이 제게는 명품입니다. 사실 이런 저만의 명품을 만들고 싶어서 하나 더 보관하고 있는 히말라야 가죽입니다. 제가 이 가죽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사람들이 진짜 놀라거든요. 이 히말라야 악어 가죽으로 버킨백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언제가 될진 잘 모르겠어요. 사실 버킨백을 만들 때 한 땀 한 땀 손으로 바느질하는 일은 제일 쉬운 일이에요. 핸들 유약 작업도 있고 버킨을 만드는 과정 중에는 만들어서 뒤집는 과정이 있는데 이 악어 가죽으로 하자니 악어 가죽 망가질까봐 아직 자신이 없어요. 히말라야 악어 가죽과 크리스페, 앙감, 에토프, 화이트 모두 있는데 말이죠. 히말라야 악어 가죽 버킨 만들 수 있는 용기가 생기도록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참은 그 시절 마음에 들어서 골드 실버 둘 다 샀었는데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블랙에 하면 크로마츠 느낌 나죠. 사실 이 참의 기능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렇게 스트랩에 연결해서 스트랩을 길게 만들 수 있어요. 참, 여러분은 이 가방을 캘리백이라고 아시지만 원래 이 가방의 이름이 뿌띠삭 오뜨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레이스 켈리의 배를 가려주면서 캘리백이 되었지만 이 가방의 원래 이름은 뿌띠삭 오뜨입니다. 스트랩을 하면 이렇게 길어져요. 사실 제 캘리백은 셀리에라서 굳이 크로스백을 할 이유가 없지만 루트론에는 이렇게 하면 멋스러운 것 같아요. 에르메스 제품도 시간이 지나면 안 나오는 게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마음에 드는 아이는 꼭 쟁여두세요. 이렇게 오늘은 국내에서 기적처럼 워크인한 럭키버킨과 파리에서 워크인한 캘리백, 뿌띠삭 옷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에르메스 다니시는 분은 알겠지만 버킨이나 켈리가 워크인으로 쉬운 가방이 아니에요. 거의 모두 불가능이라고들 하시죠. 그나마 그때도 거의 없긴 했지만 몇 년 전이었고 또 길리 버킨이라는 희소성 있는 가방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 오늘 이야기 재밌으셨나요?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또 찾아올게요.